결국 윤석열로 인해서 78년 만에 검찰이 이제 패문하게 된 것이고, 직위원 조 히데요시에 의해서 정말 고질적이었던,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터치할 수 없었던, 넘볼 수 없었던 사법부의 개혁마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야, 요런 기사도 나왔어요. 네, 이 대통령 내란 특별재판부 공감. 자, 요런 얘기인데. 네, 여권 고위급 전원 위헌 아냐. 대법원의 정치 개입 등도 고려한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확인을 요청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널 A는 당연히 이제 요걸 가지고 법원발 반발 기사를 이제 키우려고 물어봤겠지. 예. 내란재판부 관련된 문화일보 보도를 확인을 요청하니까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측면들이 있다.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국회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저는 하냐면,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고 법안을 진행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오히려 심정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요 문화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뭐 악의를 가지고 썼겠지만 대체로 틀린 기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요거 어떻게 보세요? 요거 일단 분수령이 있어요. 이거 당내에서도 그래도 내년에 어차피 직위원 재판부는 바뀔 텐데 올해 안에 선고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지. 뭐 말로는 12월 안에 끝낸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선고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기에 했다가는 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는 재판이 원천 무효고 또 위헌이고 이러면서 또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톤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견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당연히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꽤 있어요, 꽤. 예, 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심이 될 텐데, 저는 이 내란특별재판부의 트리거는 뭘로 보냐면, 지금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네. 재청 신청을 했어요. 네. 특검법이 위헌이다. 지가 특검으로 네. 득세해가지고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했으면서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한다. 네. 라는 또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위원을 신청했죠. 예, 원래 수사라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이제 원래 권한인데 국회가 입법권으로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거다.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권을 특검이 훼손한다. 네, 국회가. 그렇죠. 네, 예, 국회에 의해서. 그래서 상권분리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얼토당토 안 한 거를 떠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재판부에 합니다. 요거를요. 재판부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그러니까 지귀원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귀원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러네. 특검법이 조금 위헌 소지가 있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대법원으로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대법원이 검토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보내죠. 그러면 자동으로 형사재판은 중단됩니다. 올스톱이 되고 윤석열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 풀려납니다. 구속기간 만료는 언제죠? 내년 1월이죠. 1월. 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풀려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조희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조희대 요시. 네, 조희대고 재판부는 지기현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죠. 조희대, 지기현 두 사람이 그냥 내가 검토해 보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내면은 불복 절차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가는 거예요, 현재로. 그렇죠. 그럼 무조건 재판 중단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대법원이 할 낌새가 있다면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벌써 예를 들어서 지귀현이 1차적으로 하잖아요. 지귀현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올릴 때 그래 위헌 소지가 있네. 의견서를 지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올린다. 야. 그럼 바로 추진해. 바로 추진. 그 2차 탈옥이야. 2차 탈옥. 지기현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두 번째 탈옥 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 지금부터 토론 열심히 나중에 또 돼가지고 뭐 부작용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 이걸 판사를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 건지 완전 퍼펙트하게 마련해놓고요. 골드 버튼만 딱 누르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기현이 올리는 순간 바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부 기류는 저희 방금 확인해 드린 것처럼 국회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안이 나오면 코멘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지금 재판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당과 청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방향은 잘못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저들이 제2차 탈옥 시도를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쁠 거 없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그런 바보 같은 버튼을 안 누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입법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특별재판부는 설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리고 연내에 윤석열 풀려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요거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어차피 지금 8회차까지인가 윤석열 지금 재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네. 이래 시간 끄나 저래 시간 끄나 오히려 2, 3개월 안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구속기간 정지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댓글 올린 것 중에 재판이 멈춰지면서 그 상태에서 구금할 수 있는 한기 기간을 넘어서면은 윤석열 구속 취소 신청 또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또 판단을 지기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한루프처럼 간다니까요. 이거는 염려할 부분이에요. 판단자가 지기현이고 조이대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야, 진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정말 너무나 여실하고 절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가르쳐주고 그렇지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지난 3년 동안 우리 엄청난 다이나믹한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줬잖아. 사실 제가 기자질을 30년 하면서 항상 여론조사하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항상 1, 2위를 다퉈왔어요. 항상 그랬어. 이게 검찰이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 네. 그런데 결국 윤석열로 인해서 78년 만에 검찰이 이제 폐문하게 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기현, 조 히데요시에 의해서 정말 고질적이었던,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터치할 수 없었던, 넘볼 수 없었던 사법부의 개혁마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 속에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법개혁 관련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슨 뭐 정청래, 우상호 두 양반이 싸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다만 청와대에서는 어차피 요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검찰개혁의 요거는 제가 네. 암호로 하도 말을 빨리 해가지고 제가 좀 받아 적느라고 암호로 써놔서 제가 해독하면서 읽어드려야 됩니다. 네. 검찰과 수사, 기소,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정대 협의를 거쳐서 정부조직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죠? 거버넌스 부분이니까 이제 의원입법,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한 것이고, 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는 자, 이제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25일 이내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검찰개혁 후속 조치는 업무상의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의 영역 아니냐? 행정의 영역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쟁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락이 네.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자꾸 당정 간에 싸움이 난 것처럼. 싸움 붙이는 거예요. 네. 종양일보가 단독이라고 해서 기사를 썼는데
자, 중앙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청청래, 우상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네. 그러면 누구 제3자 전원을 가지고 기사 쓴 건데 전원으로 기사 쓸 때는 자기가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녹음하지 않았으면 인용을 가지고 제목을 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 그거는 완전히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한 종양적인 보도입니다. 아, 종양일보가 보도한 거죠? 네, 그럼 무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